어느덧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다 돼가는 지금 드디어 이유식을 시작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이유식 필수 준비물부터 조리 방법까지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바로 이유식 시작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초기부터 후기 이유식까지 직접 경험해보고 알려드리는 정보라서 끝까지 다 들으시면 정말 후회 없으실 거예요. 유료 광고 라벨 보시고 또 광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 제품은 무대가성으로 제공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실제로 만족했던 상품들만 담아있기 때문에 정말 찐 리뷰예요. 그럼 바로 초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극초기, 미음 단계인데요. 초기는 저희는 174일부터 쌀미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요즘 소아과에서는 180일부터 소고기 들어간 이유식 시작하라고 하는데 소고기부터 냅다 먹일 순 없잖아요. 이때는 시판 이유식 하실 분들이랑 준비물이 똑같아요. 먼저 제일 중요한 이유식 스푼은 처음에는 아기의 작은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는 리첼의 TLI 소프트 이유 스푼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턱받이는 베이비변이 가장 유명한데 뒤에 거는 고리를 거부하는 아기들도 있다 해서 평소 쓰는 비비랑 유사한 스너글 허니키즈 방수 턱받이 사용했고요. 물컵은 빨대 연습하려고 리첼 AQ 첫걸음 세트 사용했어요. 이유식 소분을 위해서는 구민템 라겔라겔 바로 앉기 이유식 원형 용기를 사용했어요. 이거 전자레인지 돌릴 때 위에 뚜껑을 살짝 열어서 간편히 사용할 수도 있고 냉장고에 이렇게 착착히 쌓아놓을 때도 편해서 완전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물은 요즘은 보리차를 끓여서 먹이기보다는 그냥 물을 먼저 먹이는 편이라고 해서 분유 쓸 때 쓰는 염소 제거된 물을 바로 줬습니다. 그리고 초기 이유식의 핵심은 알러지 테스트예요. 그래서 대체로 재료 하나씩 맛보여줄 수 있는 토핑 이유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 관찰을 위해서 시간대는 오전 중에 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베이스가 되는 쌀, 오트밀 등 작곡을 섞은 미음은 냄비로 직접 만드시면 되고요. 고기와 야채 큐브는 직접 만드시거나 큐브 시판을 사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미음을 만들 냄비는 대체로 글라스락 냄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른 거랑 구분만 되면 되는 것 같아서 집에 남은 심리티 냄비 썼어요. 이유식용으로 나오는 냄비의 장점은 큐브에 소분할 때 도움되도록 물코가 있다는 점이에요. 큐브는 국민템 퍽이 거 썼고요. 타사 제품 사용했을 때보다 얼린 뒤 빼낼 때 힘이 거의 안 들어가 좋았어요. 확실히 육구 제품을 진짜 많이 쓰고요. 저는 베이스를 초기부터 70에서 80ml 줬어가지고 50ml 사과 큐브는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12구 큐브는 별로 쓸모없다고 추천을 잘 안 하시던데 저는 초기에 토핑할 때도 그렇고 밥솥 이유식 할 때도 그렇고 15에서 20ml로 재료 얼릴 일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라도 꼭 구비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12구 2개, 6구 4개 구매했답니다. 스파츌라 빗 조리도구는 사실 어디 거든 비슷할 것 같은데 저도 이때는 국민템 퍽이 거 썼고요. 칼은 카이 스키만조 올스텐 주방용 식도, 도마는 칼집이 잘 안 난다는 도블레 도마 사용했습니다. 고기나 야채를 익혀줄 찜기는 찜기 대신에 이유식 마스터기 베이비 무브 거 썼는데요. 초기에는 베이비 무브로 찌고 가는 것까지 가능하니까 진짜 잘 썼어요. 근데 중기부터는 쪄야 되는 야채량이 너무 늘어나서 둥이 부모님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아요. 소고기 다진 육은 가성비로 맘카페에서 유명한 삼도면과 한우 다진 육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핫 띠를 때는 200g에 무려 5,000에서 6,000원 사이여서 아주 착한 가격이고 고기 잡내도 진짜 안 나고 맛있어서 좋아요. 닭고기는 쿠팡에서 파는 하림 자연실록 무항생제 다간심 이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재고 관리를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급하게 필요할 때 로켓 프레쉬로 빠르게 받아볼 수도 있고 유기농 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비슷해서 이 제품으로 정착했답니다. 쌀가루는 아이보리 쌀가루, 오트밀은 국산을 먹이려고 먹놀잼 오트밀 구매해서 사용했어요. 초기 때 오트밀은 아직 입자가 좀 큰 편이어서 한번 갈아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유식 야채 큐브는 주변에서 배마마, 순이유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직접 큐브 다 만들다가 비트나 연근 등 손질이 어렵거나 한 번에 구매하기 비싼 채소들은 쿠팡에서 파는 우리 땅 큐브 사용했어요. 완두콩 까다가 엄지 주부습진 걸리거든요. 자, 이제 중기 들어갈 건데 그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나 초기 끝났어 하고 이 영상 끄시려고 했죠. 근데 사실은 중후기까지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초기 때도 준비물 어떻게 살지 그리고 재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걸 다 생각해서 할 수가 있어요. 중후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번 챙겨서 보고 초기 준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중기 휴식에 들어서 저희 아기들도 두 끼를 먹기 시작했어요. 두 끼를 먹을 때에는 오전에 일어나서 한 번 그리고 잠자기 1시간 혹은 3시간 전? 이렇게 이 사이에 텀을 크게 두고 먹이니까 잘 먹었어요. 그리고 중기
두 번째 끼니는 이제 슬슬 죽 한번 줘볼까 하고 주기휴식 시작했습니다. 준기휴식은 체험팩으로 먹이다 보니 끝났다는 블로그 글도 본 만큼 시판 이유식을 이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먹여보고 추천하는 시판 브랜드들 체험팩 신청일인데요. 대체로 배송비 혹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2팩씩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잠깐 브랜드별 신청 기간 띄워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각 브랜드 홈페이지 확인해주세요. 이때까지는 베이스랑 반찬이 되는 채소나 과일 큐브 만들어서 얼려놓고 새로운 식재료가 있거나 특식을 줄 때는 큐브 이유식 주기도 하고 한 끼 꼭 죽으로 만들어서 먹였어요. 그래야지 엄마가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쓸 일 있을까 싶으면서도 나중에 유아식 할 때 쓸 거라며 식판을 이때 구매했습니다. 중기 들어서 파스타나 뇨끼 같은 특식 해줄 때 식판이 진짜 유용하게 쓰였어요. 식판은 러빗 제품이 예쁘고 뚜껑까지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추천해요. 그리고 중기 이상부터는 쪄야 되는 야채의 양이 많아져서 베이비무브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냄비찜기랑 닌자 초퍼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큐브도 더 많이 필요해져가지고 추가 구매했어요. 아 그리고 이유식 거부가 갑자기 왔다. 근데 나 진짜 모르겠다. 이때 ER이나 입자감, 농도감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의외로 수저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푼을 더 큰 사이즈로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는 중기부터는 웜리 소프트 이유식 스푼을 잘 쓰고 있었어요. 요게 모양 자체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딱 그 작은 애기 입에 잘 맞아가지고 좋더라고요. 그 중기 식재료는 초기랑 비슷해요. 곡물가루는 모두 입자만 높여서 사용했고요. 아 그리고 중기부터는 죽 이유식의 꽃, 육수를 꼭 활용하셔야 된답니다. 이때까지는 소고기와 닭고기를 냄비찜기로 쪄내면서 육수를 직접 우려내서 사용했어요. 다진 육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물에 직접 데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채수랑 고기 육수를 모두 내고 싶어서 채수에 들어가는 채소는 무, 양파, 대파, 다시마, 소고버섯 말린 것을 모두 넣었답니다. 아 이때 예전에 모유수유 때 쓰고 남은 모유 저장팩을 다 털었으면 좋아요. 100ml씩 딱딱 들어가다 보니까 주기휴식 만들 때 정말 알맞은 양이거든요. 자, 이제 중기 후반인데요. 진짜 이때부터 먹이기 전쟁이에요. 이제 새끼 먹일 거거든요. 식사와 식사 사이 간격은 4시간으로 텀을 두었고 분유도 총 3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두 번째 식사 마치고 그리고 자기 직전 이렇게 3번 줬어요. 체중 증가가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분유량이 줄어든다면 그건 걱정 마시고 이유식량을 늘려주셔도 좋다고 해요. 근데 하루 종일 두아기에 밥을 만들고 먹이고 있자니 제가 그냥 주방장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꼬박 주방에 서 있으니까 체력이 많이 딸리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때부터 시판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기 이유식의 꽃, 밥솥 이유식을 시작했어요. 후기 이유식 저만의 꿀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이유식 밀키트 3개를 밥솥 이유식 용기에 넣어서 총 9끼, 끼니당 180g을 한 번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밀키트는 이너프 제품을 사용했는데 확실히 큐브를 만들던 과정이 한꺼번에 없어지니까 삶의 질이 정말 상승하더라고요. 인건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재료를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 저렴한 것 같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의문이 드실 텐데 이럴 거면 시판 이유식을 하지 왜 굳이 밀키트를 사?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시판 이유식은 함량을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밀키트는 중기, 후기 나눠져 있더라도 아기에게 맞게 농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알러지 있는 재료를 빼거나 더 필요하다 생각하는 재료를 추가로 넣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또 밥솥 이유식 용기는 또다시 나오는 국민템 퍼기 제품 사용했어요. 아 그리고 주기 이유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식판보다는 흡착볼을 더 잘 썼는데요. 흡착볼은 퍼기의 양양 흡착볼 추천해요. 볼에 이유식 담아두고 뚜껑에 간식 담아서 쓰면 딱이더라고요. 그리고 후기에 들어가면서 아기들이 한꺼번에 먹는 양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더 큰 스푼이 필요해져서 쿠팡에서 봉봉 이유식 스푼 시켜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애들한테는 진짜 잘 맞아서 추천합니다. 후기 들어서 추가된 식재료, 엄마들이 정말 싫어하는 흰살 생선이 있어요. 이게 손질이 너무 어렵고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이유식하면서 생선까지는 내가 직접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엄마들,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큐브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아직 제가 구매한 밀키트엔 생선 이유식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퍼기에 안심 생선 큐브를 활용해서 주기 이유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생선 이유식은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거부하는 아기들도 있다고 해서 풍미를 더해줄 참기름도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육수도 이제 먹는 양이 너무 늘어나니 직접 우려내는 육수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채수나 해물 육수의 경우 담은 수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샤브샤브 해먹을 때 써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소고기나 닭고기 육수도 부족할까봐 항상 아이베넷 육수를 구매해서 쟁여두고 있답니다.
이유식 외출편입니다. 저희 집은 문센도 주 2회나 다니고 주말 외출도 진짜 많은 편이라서 이유식을 밖에서 먹일 일이 잦더라고요. 요즘은 방문하는 곳에서 판매하는 시판 이유식, 특히 산골이나 클레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사 먹이기도 하고 집에서 이유식을 싸가기도 하는데요. 이유식 가방은 드롭드롭드롭 들립백을 갖고 다녀요. 아기 이유식 가방은 진짜 아기 물건 이런 느낌이 강해서 좀 다 별로였는데 이 드롭드롭드롭 제품이 대체로 다 패턴 플레이가 상당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예쁜 가방인데 이게 예쁘기만 하고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수납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유식 용기, 스푼, 턱받이, 아기 물컵, 이유식 이런 거 다 넣고 간식까지 넣어서 다녀요. 이유식 용기는 실리콘 재질이면서 물로 헹군 후 다 접을 수까지 있는 리빙 크리에이터의 푸시락 용기 200ml 사용하고 있어요. 스푼은 집에서 쓰는 거 그대로 갖고 다니거나 베스킨라빈스 스푼 잘 모아뒀다가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베스킨라빈스 스푼으로 이유식 먹이면 진짜 잘 먹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깊이가 이렇게 깊지 않은 거를 더 선호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턱받이는 많이 쓰시는 일회용 턱받이 구매해서 가지고 다녔는데 애들이 점점 힘이 세지면서 턱받이를 뜯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빗 형태의 턱받이 접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빨대컵은 그로미미의 빨대컵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집에서처럼 물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직접 끓인 거를 밖에 가지고 다니다가 상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출용으로는 꼬소꼬미 보리차 사서 먹이고 있어요. 하루 200ml 한 병씩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유식은 후기부터는 스푼도 필요 없는 파우치형 실온 이유식 먹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기호성이 가장 좋았던 거는 루솔이랑 산골 이유식 아기의 계절 제품이었어요. 루솔 제품은 다른 제품 대비해서 종류가 가장 많아서 좋았고요. 산골 이유식은 원재료부터 좀 믿을만한 제품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물이나 퓨레는 따놓고 안 먹는 경우가 있어서 파우치 캡을 꼭 가지고 다녀요. 이 파우치 캡은 퍼기의 고래캡 사용하고 있고요. 파우치 캡은 남겼을 때 내용물을 흘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이제 직접 먹는 약을 조정할 수 있어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간식편입니다. 떡뻥은 주변에 잘 안 묻어난다고 추천해갖고 구매한 아이베네 떡뻥이 정말로 묻어남이 덜하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조금 이제 부스러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 묻어나는 떡뻥은 미국에서 건너온 멈멈이 짱이에요. 근데 이게 설탕 함량이 있더라고요. 왜 잘 먹나 했더니 설탕 때문이었어요. 입에 쏙 들어가는 작은 과자는 지금까지 먹여본 것 중에서 아이보리의 옹알이가 최고였어요. 시금치 맛이 기호성이 좋더라고요. 아직까지 저희 애들은 이빨이 있는데도 티딩러스크는 잘 못 먹더라고요. 근데 퍼기에 그 고구마 티딩러스크 그게 조금 그래도 먹을만해서 그거 먹이고 있고요. 그리고 티딩러스크로도 안 된다 그럼 롱떡뻥 사 먹이고 있습니다. 치즈는 상하치즈 유기농 첫 치즈 이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요거트는 상하목장 요거트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11개월 됐으니까 요거트 큐브 사 먹이자 해서 내 아이의 사과 요거트 큐브 이런 거 먹이고 있거든요. 요거트 큐브가 진짜 울 때 장땡이더라고요. 아직 그런 설탕 함량이나 뭐 올리고당 함량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엄마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이런 좀 간단한 제형의 간식들이나 조금의 속세의 맛을 보여줘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제품들 구매하는 꿀팁은 저희 망파패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곳 있잖아요. 그곳의 쇼핑 정보방에 필요한 제품을 키워드 알림 해두시면 좋아요. 그곳의 쇼핑 정보방 다 아실 거야.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 그곳을 키워드 알림을 꼭 해두시고요. 친절하신 분들께서 핫딜이 뜨면 거기에 이제 따다닥 이렇게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올려주신 게시물별로 잘 가격 비교해서 구매하시거나 쿠팡이 생각보다 핫딜 뜨는 것보다 저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폴센트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게 쿠팡 가격 비교 어플인데 여기에 알림 걸어놓고 최저가 알림 뜰 때 구매하기로 했어요. 육아 유튜버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처럼 구독자 적은 채널의 장점이 모든 댓글에 답글을 하나 달아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또 완벽한 엄마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랜선 조동으로서 이유식뿐만 아니라 육아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껏 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꿀팁 정말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